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직 계양구 의원도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현직 계양구 의원도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 중입니다. 네. 지난 20일 현직 계양구 의원 A씨를 비롯해 8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는데 네. 이 A 의원을 제외한 7명은 일반인이고요. A 의원은 지난 2015년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부진에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해당 부지 외에도 대장신도시 부지 인근에도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서 토지거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런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계양이나 대장신도시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방금 A 의원이 이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혐의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네.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군구에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취득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농사를 꼭 짓지 않더라도 주말 체험 농장 등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죠. A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농지 4,900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거래액이 7억 2천여만 원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농지를 둘러보니까 현재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찰은 지금 A 의원이 제출한 이 농업 경영 계획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A 의원이 입장 내놓은 바가 있습니까? 이 농업 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A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지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부진에 현재 근데 A 의원이 소유한 토지는 그전까지는 지금 A 의원의 형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는 A 의원과 그 형수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납품 금액만도 67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제품은 31개 공공기관으로 납품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품이 납품된 곳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 31곳, 158만 점, 67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생산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를 원산지 표시 라벨만 제거한 후 납품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조달 납품 행위는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이를 가져와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중국산 방호복 약 4만 7천 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전국특별광역시 최초로 공립노치원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직접 발언에 나섰던 남궁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천형 공립노치원 시범 운영을 제안하셨는데 먼저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어른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노치원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에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만 1,483명으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강화군 33%, 옹진군 26.8%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가장 높습니다. 23.1%로 높은 상황인데요. 이 같은 고령사회로 진입으로 대두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어르신 돌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입니다. 인천시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19일이죠. 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어르신 돌봄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인천형 공립노치원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공립노치원이 추진이 되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인천시 노인복지 시스템 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현재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 증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현재 존재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게 취미, 운동, 여가생활 서비스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는 인천에 209개소가 있지만 이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들만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은 비교적으로 신체활동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용하는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시설도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돌봄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네, 복지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립노치원을 시범 운영하자 이런 주장인데 관련된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노인 인구가 많은 인천 지역 원도심 지역의 공립노치원의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식립 3단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 전 단계 어르신들에게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은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3대 고민거리죠. 고독과 건강 문제, 빈곤 문제, 해결과 노인들에게 존재하는 세대 간 단절 문제, 노인 상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 측면을 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는데요. 공립노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 노인 지도자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지도자로서 기타 교육기관 등에 일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제를 만든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형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 전 떡집의 불이 일찌감치 켜졌습니다. 이곳 역곡 상상시장의 아침을 28년 동안 지켜온 떡집. 매일 새벽 5시쯤이면 뽀얀 쌀로 정성스레 빻아 만든 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숨에 달래기 위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니까 저희가 아침을 일찍 열어요. 고소한 떡내음이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사가면서 간식으로 먹어요.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시장에서. 송편 같은 거, 이거 시루떡 같은 거. 사장님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빚어온 떡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맛있는 떡 만들려고 맛있는 떡 나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떡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브랜드에 맞게 손님들이 맛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진열대에 자리를 잡는 동안 이웃 상인들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을 운영한 족발 가게를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사장님. 그야말로 대를 잇는 족발 맛집입니다. 시장에도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자꾸 뭐 세월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돌아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한창 일을 배우는 20대 아들은 가업을 이어가는 보람이 큽니다. 부모님이 이거 하시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한다는 마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견과류 상점을 찾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든 지 8개월.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점차 오르면서 형편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단골 손님도 생기면서 매출도 좋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 삶의 터전을 시장에서 일궈온 상인들은 일터에서 세월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시장에서 20여 년 동안 건어물과 제수용품 상점을 운영한 이은숙 씨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가 아쉽습니다. 많이 없고 거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전보다 3분의 1? 아쉽죠, 많이. 그나마 오랜 세월 단골 손님이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13년 됐어요. 이렇게 한 가게만 적으면 한 가게만 꾸준히 다녀.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고 그러잖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들여오는 청년 상인들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견뎠다고 말합니다. 매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갖고 울려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팔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할머니들이니 아주머니들이 와서 과일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그때가 제일 보람이 나죠. 역곡 상상시장은 지난 1984년 부천 구로심 작은 골목에서 역곡 북부시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역곡 상상시장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시장 곳곳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유명 만화들. 이처럼 부천 문화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이에서도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인 200여 명이 120개 점포에서 영업 중인 가운데 하루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갑니다. 저희 역곡 상상시장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시장입니다. 만화 테마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캐릭터만 해도 50가지, 1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화 특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집회와 동전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과 오랜 손님이 정겹게 어울리는 곳, 역곡 상상시장.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만큼이나 상인들에게는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남들이 만들지 않는 떡, 새로운 떡을 저로부터 탄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직원을 2명 두는 게 꿈이에요. 전통시장이 안 없어지고 활성화되고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 잘해가지고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는 거.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